네, 저희 셀렉스타는 AI 데이터 전문 기업입니다. 저와 이제 코파운더들이 인공지능 쪽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연구하는 또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AI 일을 하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해야 되는 대다수의 일들이 AI를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 혹은 레이블링 해야 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I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이 데이터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발목을 잡는 영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템을 갖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고민해서부터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 회사가 이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는 가장 역량이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2019년에 구축했던 우리나라의 그 자연어 처리의 영역에서 대표 데이터였던 이제 코커드 데이터를 저희가 구축을 했었고요. 에지 CNS 통해 저희가 같이 구축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그 다음 넥스트 이제 대표 데이터셋이었던 클루라는 데이터셋을 업세이지 등의 이제 파트너사들과 함께 또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국어 대표 데이터셋을 구축했다 보니까 그만큼 역량과 레퍼런스들이 계속 쌓일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텍스트 분야를 연구하는 그런 기업분들이 더 많이 의뢰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LLM이라는 큰 변화가 오게 되면서 더욱더 그런 수요가 늘어나게 돼서 지금 그러한 현재 기회를 이제 잘 잡고 있고 앞으로 더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셀렉스타 찾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이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어떤 영역에 어떤 목적을 갖고 AI를 이제 적용하려는가, 혹은 사실 이제 어떤 AI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시기가 당장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비즈니스 혹은 우리 내부 업무 영역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지금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자동화를 해야만 하는 영역인가, 문제 정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문제 정의가 바로 서야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AI가 정의될 수 있고 그 AI를 도입하기 위한 데이터를 정의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고민과 가치 판단 혹은 이제 그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고 저희 회사도 가장 요즘 전문을 하고 있는 LLM을 도입하기 위한 데이터가 뭐가 필요할지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대다수의 경우에는 뭐 GPT일 수도 있고 뭐 클로드 3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내 LLM일 수도 있는 외부 LLM 모델을 도입하는 형태로 하게 될 텐데요. 그럼 이 모델을 도입할 때 기본적으로 따르게 되는 형태가 RAG라고 부르는 이제 검색 증강 생성 혹은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부르는 형태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 LLM이 우리 회사 안에 있는 정보 혹은 최신의 정보를 계속 알 수가 없기 때문에 LLM이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 정보들을 가져와서 검색을 통해서 가져와서 LLM이 그 문서 혹은 그 정보를 보고 생성을 하는 혹은 답변을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의 어떤 HR 규칙을 알려주는 챗봇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휴가가 이만큼 남았는데 내가 이제 어느 만큼 이제 휴가를 쓸 수 있어. 휴가 규칙에 대해서 문의했다. 그러면 휴가에 대한 부분들을 검색을 한 다음에 그걸 LLM이 보고 혹은 GPT가 보고 저한테 답변을 해주는 형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는 우리 회사의 그 정보들이나 문서들 혹은 데이터들이 잘 정리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많은 문서를 던져준다 해서 그걸 잘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걸 잘 구조화를 시키고 정돈을 해서 핵심들을 잘 LLM한테 보여줘야 답변들이 잘 생성이 될 텐데 그런 데이터의 어떤 구조를 설계하고 데이터를 정비해서 데이터베이스화까지 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모델 자체를 좀 파인 튜닝 시켜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파인 튜닝 시키기 위해서는 주로 인스트럭션 튜닝이라고 해서 LLM한테 야, 이런 상황이 들어왔을 때 넌 이런 식으로 대답해 라고 진짜 말 그대로 지시를 해서 알려주는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우리 LLM 목적에 맞춰서 혹은 LLM이 실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맞춰서 그런 인스트럭션 튜닝 데이터를 설계해서 실제 구축해서 학습까지 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이제 벌어진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가 LLM 자체를 실제 도입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럴 때는 이제 LLM이 진짜로 퀄리티랑 세이프티 측면에서 정말 신뢰성 높게 잘 동작하는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럼 검증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결국 LLM한테 실제 검증할 어떤 문제들 혹은 질문들 혹은 데이터를 물어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LLM의 결과를 받으면 그걸 채점하는 형식으로 평가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그 LLM 검증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까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게 되면 LLM 도입에 있어서 필요한 데이터 영역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LLM이 우리 내부 회사의 문서와 정보를 참고해서 답변할 수 있게끔 하는 이 데이터 구조화 작업, 그러니까 문서 데이터나 지식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정비하는 작업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더 그 도메인에 맞게 파인 튜닝이 필요할 때는 그런 인스트럭션 튜닝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런 어떤 산출물들을 평가하고 검증해서 실제 릴리즈하기 위한 평가 데이터까지 필요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LLM이 상용화가 되고 점점 더 이제 시장의 관심 혹은 어떤 규제기관들의 관심도 같이 받으면서 이 LLM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의 어떤 라이센스가 어떻게 되냐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불거지고 있고 지금도 많이 이렇게 논쟁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롤링 데이터, 웹에서 긁어와서 우리가 LLM 학습을 시킬 때 그 데이터의 어떤 라이센스가 굉장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 특히 큰 기업이실수록 이런 어떤 불분명한 라이센스로 인해서 어떤 그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우려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는 차라리 그 라이센스가 명확한 데이터를 구매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이제 니즈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니즈들을 포착을 했을 때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필요하신 데이터들은 굉장히 또 많은 양의 데이터인데 어떻게 한 땀 한 땀 그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원 공급자랑 이제 소통을 해가지고 하실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이 데이터가 그냥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학습용으로 좀 정제하고 가공해서 결국에는 딜리버리 되는 게 필요한데 그걸 또 데이터 공급하시는 분들은 하실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한 니즈를 해결하고자 비즈니스를 좀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 수요 측에서 이런 유형의 데이터가 가장 지금 학습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전반적인 니즈를 받게 되면 그 니즈에 충족하는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공급 업체들을 좀 소싱을 하게 되고 공급 업체분한테 좀 제안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렇게 AI 데이터 비즈니스업을 하는 회사인데 갖고 계신 데이터가 이런 기업들과 이런 서비스에 굉장히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저희한테 라이센스를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이 데이터를 이런 회사들한테 판매를 해서 실제 수익을 또 창출하실 수 있고 저희도 또 수익이 창출되고 그리고 그거를 어쨌든 AI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저희가 정제하고 가공해서 판매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이제 계약을 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약 기반으로 저희가 판매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로 일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9개 정도 유형의 데이터를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 좀 3개 소개드리면 하나는 도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뭐 공급자 자체 저희가 좀 밝히기는 좀 어렵지만 국내 대다수 유통하는 도서는 저희 통해서 구매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언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주요 언론사들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좀 공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마지막 이제 전문가 Q&A 플랫폼의 데이터인데 실제 일반인 분들이 전문 영역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남기면 전문가분들이 그걸 대답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 내 쌓인 데이터들을 저희가 또 판매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과 이제 경제 관련된 도서들도 충분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문가 Q&A 플랫폼에서 이제 일반인들이 질문하고 금융과 경제 관련된 전문가분들이 답변해주는 그런 Q&A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언론사들 중에서는 이 경제에 관련돼서 좀 더 전문으로 다루는 언론사 공급들도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데이터 공급도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데이터 판매 자체를 공개하거나 실제 가공해서 납품한 형태는 이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레딧도 구글한테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공급하는 형태로 이제 상장 소식과 함께 같이 좀 하이라이트가 되기도 했었고 최근에 이제 타임지도 이제 데이터 공급하는 그런 계약들을 했다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데이터 공급업체에서 좀 더 크게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확실한 거는 LLM 회사들에서도 이 데이터 라이센스의 중요성을 알고 잘 움직이는 것 같고요. 저희도 최근에 이제 오픈AI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데이터 중에 한 영역을 전부 다 구매하면 얼마 할인해 주냐라고까지 물어보셔가지고 저희 모두 굉장히 또 가슴 떨려 했었는데 아쉽게도 좀 당분간은 이제 영어 쪽에 좀 집중을 할 것 같아서 구매가 좀 이번에 어려울 것 같다
말씀 주셔서 좀 다음 기회를 보게 됐지만 그만큼 이런 데이터 라이센스에 대한 이슈는 이제 점점 더 성숙해 가고 시장이 또 만들어지는 그 단계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소싱 플랫폼을 2019년부터 했었는데 그런 플랫폼이 나오기 전에는 일반적인 알바를 고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거나 혹은 외부 직원들이 하시거나 이런 형태로 많이 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엔 문제가 쉽게 얘기해서 작업을 할 때 오프라인 공간에 제약장애 생기고요. 작업자 수 자체가 많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작업자 수가 적어서 데이터 속도가 작업 속도가 나지도 않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일일이 교육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어떤 작업자들의 관리나 혹은 교육도 원하지 않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 데이터 작업 자체가 다수의 분업화를 통해서 굉장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데이터 작업을 플랫폼화를 해서 그 플랫폼 내에서 교육도 일어나게 되고 혹은 그 작업자의 검증도 일어나게 되고 혹은 그 데이터 작업 그리고 마지막 검수 관리까지 다 일어나 보니까 한 번에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작업에 참여했을 때는 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0명 가까이 또 참여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수의 작업을 통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요즘은 조금 시대가 바뀐 부분이 하나 있는 거는 데이터 작업들이 점점 더 어려운 데이터들 혹은 도메인에 적합한 데이터들이 더 많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 클라우드소싱 플랫폼을 일반인 분들도 여전히 같이 작업을 해주시지만 그 안에서 어떤 도메인 스페셜티가 있는 분들을 좀 더 선별을 해서 그거에 맞는 어떤 작업들을 수행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실 고객사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클라우드소싱은 아니지만 그 플랫폼 자체를 기업 내부에서 쓸 수 있는 형태를 변화를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좀 더 효율적인 작업들이 일어나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정도의 저희가 보상 수준을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건바이로 보통은 클라우드소싱인 경우에는 프리랜서 형태로 접근하다 보니까 건바이로 좀 작업을 해서 검수가 승인 나면 지급해드리는 형태로 하는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들이 자유롭게 업무를 하시는 건데 만약에 풀타임을 했다 하면 최저시급만큼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단가가 좀 높은 업무들이 있습니다. 훨씬 어려운 업무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월에 한 300만 원까지도 받으신 분들을 저희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얼마나 이 작업들에 참여하시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AI 데이터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AI 개발과 도입을 위한 어떤 데이터 설계, 구축, LLM 신뢰성 검증들을 저희 솔루션에 기반해서 아웃소싱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영역은 AI 솔루션 좀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는 좀 키즈 AI 솔루션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냐면 페르소나와 이제 좀 버벌 인터랙션 기반으로 아이들이 플레이 러닝 할 수 있는 어떤 키즈 AI 솔루션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다양한 어떤 키즈 서비스나 실제 그 회사들한테 좀 공급하는 형태로 비즈니스를 취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는 그 프라이빗 LLM 혹은 SLM 자체를 저희가 직접 만들진 않고요. 주로 이제 GPT와 같은 실제 공급되는 LLM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거기서 저희 엣지가 들어가는 거는 그 LLM 위에서 결국엔 이 서비스가 구성되려면 어떤 데이터 요소 기술들이 잘 들어가야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구조화하는 영역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혹은 그 파인튜닝을 시켜야 되는 데이터 설계가 필요할 수도 있고 혹은 이 신뢰성 자체를 평가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GPT를 기반으로 저희의 데이터 강점을 녹여서 솔루션을 만들어서 공급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좀 그렇게 플레이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AI 데이터 비즈니스라는 게 결국엔 고객의 LLM 상용화를 가속화하는 측면에서의 비즈니스인데 저희가 직접 LLM 상용화 자체를 하지 않으면 고객에서 좀 더 나은 인사이트 혹은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해 드리기가 점점 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이 LLM 어플리케이션 영역 혹은 상용화 영역에 있어서 직접 뛰어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결국 AI 세 가지 요소가 모델, 인프라, 그다음에 데이터인데 사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외국으로 치면 GPT나 클로스3나 국내 다른 대표 LLM 기업들 큰 회사들의 모델들로 많이 귀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AWS나 엔비디아나 혹은 다른 클라우드사들의 것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결국에는 이 AI 시장에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는 데이터 많이 내가 잘 만질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AI 역량 혹은 AI 솔루션의 강점이라는 곧 결국엔 데이터 역량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도메인을 잡아서 데이터를 특장점으로 굉장히 솔루션 차별점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지금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NDA 관계상 제가 구체적인 어떤 사업들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 기사가 나왔던 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신한은행에서 LLM 기반 서비스로 이제 내부용으로 사업을 진행하신 게 있는데 그 서비스에 있어서 그 신뢰성의 기준을 설계하고 실제 그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금융권이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도 있고 가장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은 혹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도메인이지만 신사업 도입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이시고 가장 또 선호되어 있는 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AI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많이 느끼는데요. 그래서 이런 금융권이나 다양한 지금 LLM 유스 케이스들을 발굴하고 도입하는 과정을 하고 계신데 그걸 위해서 저희가 문서 혹은 지식 데이터들을 구조화하고 정비하는 영역, 그리고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영역, 그리고 LLM 신뢰성을 검증하는 영역까지를 이제 커버를 해서 움직이고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공개할 수 있는 프로젝트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에서 진행하는 데이터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AI 데이터 구축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자유과제로 제안했던 사업이 뭐냐면 LLM 신뢰성을 국내의 어떤 특성과 문화에 맞게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국내 좀 최초로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제 네이버랑 SKT, 그다음에 LG AI연구원, KT 같이 국내 대표 LLM 하는 회사들과 그리고 카이스트 AI 대학원까지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주관을 해서 저희가 리드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구축하는 일들을 벌였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다양한 어떤 신뢰성 요소에 있어서는 국내에 맞춰서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었지만 그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는 없다 보니까 저희가 최초로 그걸 좀 구축하게 됐고, 그리고 그런 어떤 데이터를 구축하고 실제 평가하는 방법론들이 ACL이라고 하는 글로벌 최고 자연어 처리 AI 학회가 있는데 거기에 또 올해 논문이 어셉이 됐습니다. 풀페이퍼 등장이 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AI 데이터 기업 최초로 논문을 글로벌 탑 AI 학회에 데이터셋 주제로 좀 어셉시킨 사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주제로 저희 또 데이터 설계 역량 혹은 기술 역량을 이제 어필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성과물이 나왔던 사례라서 되게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중요했던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앤드류 교수님께서도 랜딩 AI라고 하는 실제 기업의 어떤 AI 도입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서비스 혹은 플랫폼을 창업해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AI들이 점점 더 발전을 하고 큰 변혁을 지금 이룰 수 있는 변곡점이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결국 이 AI라는 건 우리가 어떤 거 하고자 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라는 걸 좀 많이 강조해 주셨던 것 같고, 그게 제 평소 생각이라는 굉장히 또 맞닿아 있어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리콘밸리에 계시다 보니까 그쪽에도 문화를 또 많이 말씀해 주신 게 인상 깊었는데, 실리콘밸리에서는 누가 잘 되거나 성공을 해도 뭔가 질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사례와 그 사람한테 배우고 그다음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이렇게 서로 좀 도와주고 윈윈하는 굉장히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서로 또 공유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어떤 AI 포텐셜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국의 AI 문화도 그런 식으로 그냥 잘 발전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 들으신 게 굉장히 또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AI 솔루션 비즈니스를 하게 된 어떤 여러 배경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이제 배경을 통해서 이 실제 AI 솔루션 영역을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근데 왜 키즈 도메인이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어떤 도메인이 있지만 글로벌하게도 이 LLM이라는 어떤 기술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가 키즈 도메인에서는 아직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선점의 기회가 있어서 극초기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키즈 도메인이라는 영역 자체가 결국엔 이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왜냐면 AI 어떤 거버넌스나 컴플라이언스 영역에서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또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의 언어 지연 문제들이 계속 보고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엔 유튜브 같이 일방향 컨텐츠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LLM 기술 자체가 결국엔 대화를 통해서 컨텐츠를 제공하고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형태다 보니까 기존에 이 키즈 도메인을 갖고 있던 문제들 그리고 굉장히 크게 임팩트 있게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에 이러한 좀 방향성을 잡게 됐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 출산율 문제가 있다 보니까 비즈니스 해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국내 키즈 시장이 상당히 좀 작은 편이다 보니까 좀 더 큰 시장이 미국 시장 쪽으로 좀 도전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은 좀 베타 테스트 단계다 보니까 이제 그 성장 지표들 이런 거는 저희도 계속 앞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뭐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아는 통상적인 수준의 어떤 구매율 자체를 저희가 확인하게 됐는데 부모님들이 컨텐츠 자체가 아이들이 대화하는 형태다 보니까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앱이라는 것들을 인지를 하시고 그게 기존의 어떤 일방향 혹은 제한된 인터랙션의 컨텐츠 앱들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양방향 컨텐츠 앱이라는 거에 대해 많이 만족을 하셔서 실제 구매들을 일반적인 수준의 구매율만처럼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실제 미국에 가서 유저 인터뷰를 했을 때도 그런 점들을 확인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재밌게 쓰고 더 학습이나 실제 그런 효과들을 더 올리기 위해서는 제품 개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더 매진해야 된다 생각은 하고 있고요. 비즈니스 모델 형태는 지금 기준으로는 앱에 들어오면 여러 플레이 러닝 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독 형태로 지금 저희가 B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인앱 퍼체이스를 하진 않고요. 그냥 구독을 하면 거기 안에 있는 컨텐츠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2년에는 이제 AI 리더스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또 글로벌 탑 AI 학회 중 하나인 유립스의 이제 한국인 위원분이 4분이 계신데 그중에 3분을 모시고 저희가 그런 유립스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들을 좀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좀 진행했었고요. 그 2023년에는 저희가 앤드류 교수님을 이제 연결이 닿게 돼서 어떤 좀 오픈 행사를 진행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려서 과기부에 연결을 해드려서 행사들이 좀 진행됐는데 거기서 저도 연사로 서서 이제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 센트릭 AI에 대한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24년에는 저희가 지난 4월에 생성형 AI 레드팀 챌린지라는 걸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기부에서 주최를 하시고 저희가 프랜스 파트너로 참가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그 레드팀 자체의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실제 플랫폼 레드팀이 실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런 행사들을 저희가 같이 프랜스 파트너로 함께 하게 됐고 그다음에 거기서 저희는 이제 LLM 신뢰성 검증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 큰 성격의 세미나들을 좀 열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AI 이그나이트라고 사업개발 어떤 AI 그 네트워킹 행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실제로 다양한 또 주제 세미나들을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그 외에도 지금 워낙 이 LLM이라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 다들 그런 목마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이제 웨비나들을 좀 기획을 해서 한두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걸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변화는 저희가 데이터 레이블링 회사로서 지금껏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었는데 이제는 작년부터 해왔던 변화들이 이제 지금 시기에 맞춰서 꽃을 피우고 있는 거는 LLM 신뢰성 검증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회사로 스텝업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LLM이 상용화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잘 해결할 수 있을까를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그래도 나름 시장에서 선점 위치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풀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잘 잡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좀 다른 어떤 정량적인 측면에서의 목표들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했던 매출보다 그래도 40에서 50% 이상 성장은 좀 목표로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8월부터는 시리즈 B 투자 라운드를 제가 유치를 할 예정인데 그래서 그 투자 유치도 그냥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성장 방향과 투자나 매출 동안 자금 유치 혹은 성과들을 달성해가지고 2026년 1분기에는 이제 코스닥 IPO를 하는 거를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계속 제가 인터뷰 때도 말씀드렸던 관점은 AI는 결국에는 수단이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저도 EU에서 정의했던 맥락과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텔리전스라고 해가지고 이 AI를 어떤 또 다른 하나의 개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거는 전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고 우리가 진짜 활용하기 위한 부분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정의들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저는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지능이나 혹은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AI가 뛰어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보다도 당연히 AI가 그 미국 의사 시험 문제를 잘 풀고 있고 혹은 생명 올림피아드 문제를 더 잘 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서 당연히 뛰어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곧 AI가 어떤 인격체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 지능을 갖는 거랑 인격을 갖는 거랑 좀 다른 영역의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어떤 진짜 사람과 같은 AGI라는 게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아직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이 빠르게 바뀌는 영역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상상하던 것보다는 더 훨씬 더 그 가까이 올 수 있는 영역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정하게 사람처럼 뭔가 인격을 가진 AGI는 좀 나오는데 오래 걸릴 수 있지만 AGI처럼 느껴지게 하는 혹은 진짜 사람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지금도 가능한 요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저희도 그 실제로 키즈 AI 솔루션 하는 것 자체가 마치 아이가 뽀로로랑 실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페르소나나 혹은 이 LLM 기술의 그 형태하는 적용한 방식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AGI처럼 혹은 AGI 근접하도록 느낄 수 있는 거는 요소별로 이미 조금 포텐셜이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완전한 거는 아직 멀긴 하겠지만 근접하는 거는 그래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AI라는 어떤 시장에 있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그래도 굉장히 즐거운 건 뭐냐면, 내가 이 교과서에 실릴 법한 변화의 시대에 같이 한 중심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회사가 오픈AI 같이 그런 중심을 아예 글로벌하게 만드는 레벨은 아직은 아니지만 그 중심 속에 혹은 그 파도 속에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즐거운 일인 것 같고, 이러한 파도가 사실 한 몇십 년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은데 파도를 같이 맞이하는 굉장히 즐거운 순간이지 않나 생각은 들고요. 또 그거를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 시장 속에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또 즐거운 일이지 않을까. 근데 요즘 느끼는 거는 특히 AI를 개발하시는 직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점점 더 요구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비즈니스나 서비스를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AI가 예전에는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선행 기술에 좀 더 가까웠고 혹은 유스케이스가 아직 정의되지 않은 형태에서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뭘 해볼 수 있을까, 혹은 이 기술 자체를 좀 더 탐구해보는 성격이었다 보니까 이 기술 자체만을 하더라도 충분히 회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가치가 있고 혹은 필요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이거를 말 그대로 상용화 혹은 진짜 경제적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어떤 시점이 왔다 보니까 진짜 이 AI 기술을 어떻게 서비스와 우리 사업에 적용을 해가지고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AI 어떤 개발자 혹은 엔지니어 혹은 리서처로서의 스페셜티는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비즈니스적인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거가 기본 역량으로 점점 요구가 되고 있고, 그런 기본 역량이 없으면 사실 그 회사 차원에서는 업무를 진행하기 굉장히 또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충분히 그런 마인드셋에서 같이 갖추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